우리는 한 달에 400만원 쓰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수입은 그 이상이지만 영원히 그 수입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또 예산이 있어야 의식하고 아껴 쓰고 물건을 살 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가 지금 당장 사야 할 물건이 맞는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버는 돈을 다 쓰지 않고 이 정해진 400만원 안에서 가게를 꾸려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극한으로 아끼기보다는 어느 정도 할 건 하면서 행복과 양립해보려고 한다. 아파트 대신 관리비가 적은 빌라에 살아도 되고 집도 더 좁은 데로 가도 되고 친구들을 조금 덜 만나서 모임비를 아껴도 되고 경조사를 조금 가려가도 되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 조금 덜 드려도 되고 먹고 싶은 것을 조금 아끼고 단촐하게 먹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렇게 6년을 살았다. 6년을 이렇게 살고 나니 이젠 어느 정도 여유도 생겼고 또 조금은 우리도 소비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고 싶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용돈을 5만원씩 인상했다. 또 소, 돼지, 닭 부위별로 알차게 아주 골고루 잘 먹는다. 400만원 굉장히 큰 돈이다. 우리는 아이 없는 2인 식구인데 이 400만원이 부족했다. 400만원 쓰기를 시작한 첫 달 지난 1월에 놀랍게도 우리는 대략 422만원을 썼다. 그렇다면 2월에 줄여야 되겠지? 줄일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게의 예상 지출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일단 고정 지출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고정 지출을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주거비. 우리는 대출이자나 월세나 큰 차이가 없어 목돈을 주고받는 게 부담스러워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월세 100만원. 그리고 관리비. 와. 결혼 만 6년 4개월 차인데 이런 관리비 처음 받아본다. 20에서 22도 사이로 보일러를 맞춰놓고 쓰는데 지난달에 28만원 나왔다. 하지만 4월, 5월, 6월처럼 관리비도 에어컨도 필요 없는 달이 있으니 관리비랑 인터넷, TV를 합쳐 대략 30만원으로 예산을 잡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 용돈. 내 용돈은 40만원이다. 내 용돈에는 의복비, 미용실, 혼인비, 핸드폰 요금, 당근, 친구들 만나거나 취미생활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신랑 용돈은 50만원. 이 50만원에는 의복비, 주유비, 취미생활비, 핸드폰 요금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빤스 한 장을 사도 자기 용돈으로 사야 한다. 물론 단순히 와이프 용돈 40만원, 신랑 용돈 50만원이라고 하며 부부 용돈부터 줄이면 되지 않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용돈을 정말 알차게 쓰고 있다. 우리는 이 용돈으로 서로에게 선물도 하고 데이트를 쏘기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 나는 작년에 우리 신랑한테 컴퓨터를 사줬고 백화점에서 구두도 사줬다. 신랑은 나에게 목도리랑 장갑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골드바를 선물해 주었고 꽃도 간간히 잘 사준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아껴도 이 용돈에는 손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무려 6년 만에 5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 아기가 없고 이 용돈으로 서로에게 소소한 행복을 선물하기도 하고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각자의 취미생활도 하고 그 용돈만큼의 행복은 값어치 있게 누리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용돈을 줄이면 가장 먼저 서로에게 인색해지지 않을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넷플릭스와 정기 후원금으로 1만원이 나간다. 그리고 보험은 신랑 실비와 내 실비 총 2개와 그리고 내 국민연금 총 20만원 정도가 나간다. 여기서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하이패스도 대략 3만원 정도 나간다. 그럼 쭉 더해보면 100, 130, 170, 220, 240, 244만원. 244만원인데 사실 관리비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많이 나왔고 하이패스도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왔지만 조금씩 더 작게 잡았기 때문에 만원 적쳐서 고정지출은 245만원이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우리는 400만원에서 고정지출 245만원을 뺀 155만원을 오롯이 쓸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닌가. 행사와 납세의 의무 그리고 가족이 있다. 그걸 대략 정리해보면 1월에는 자동차세 2대 대략 60만원 정도가 나가고 그리고 설날이 있고 조카 생일이 있다. 그리고 2월에는 내 자동차 보험이 갱신된다. 3월에는 친정아빠 생신이 있고 4월에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고 그리고 5월에는 가정의 달,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이 있다. 우리는 조카가 무려 셋이다. 6월에는 시아버님 생신이 있고 그리고 7월에는 1년에 한 번 가는 여름휴가도 있다.
8월에는 내 생일이 있고, 9월에는 신랑 생일, 그리고 추석이 있다. 그리고 10월에는 우리의 첫 기념일 1003이 있고, 11월에는 신랑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 12월에는 우리 결혼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친정엄마 생신도 있다. 뭐 물론 조금 안면불수하면 설날에 빈손으로 가고 조카 생일 그냥 축하한다 하고 자동차도 한 대로 줄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가게를 꾸려보자면 자동차세 2대 60만원, 그리고 설날은 보통 우리도 복돈을 받기 때문에 똔똔, 조카 생일은 대략 10만원 정도. 이 조카가 사실은 너무 가까이 살아서 안 챙길 수 없고, 그리고 또 안 챙기기엔 너무 예쁘다.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가 60만원 정도 나가고, 친정아빠 생신 때는 30만원 정도, 시어머니 생신도 30만원 정도, 어버이날은 30만원씩 두 쪽이 나가니까 60만원, 그리고 어린이날은 멀리 사는 조카까지 해서 10만원씩 3개, 30만원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아버님 생신은 30만원, 그리고 여름휴가는 보통 3박 4일이니까 25만원 곱하기 4일, 그리고 예비비 10만원 해서 11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여행 가보니까 더 쓰더라. 내 생일은 우리 신랑이 챙겨줄 거니까 빼고, 우리 신랑 생일도 내가 챙길 거니까 빼고, 그리고 추석은 복돈이 없어서 30만원씩 두 집 모두 나간다. 우리 결혼기념일은 우리 둘이 챙기기엔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1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신랑 자동차 보험도 60만원 정도 나가고, 우리 결혼기념일도 용돈으로 하기엔 조금 빡셀 것 같다. 그래서 결혼기념일 10만원, 크리스마스 10만원, 친정엄마 생신 30만원. 요렇게 예산을 잡아봤더니 60, 70, 130, 160, 190, 250, 280, 310, 420, 480, 490, 어이구야, 550, 560, 70, 600. 이렇게 행사를 했더니 총 600만원 정도 나간다. 사실 기혼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은 더 들면 더 들지 한 집에 30보다 더 아래로 예산을 짜긴 어렵다. 그리고 여름휴가도 사실 너무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다. 그리고 어린이날, 그리고 조카 생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모 삼촌의 마음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 챙겨줘야만 하고. 그러면 총 600만원이니까 대략 월에 50만원인 꼴이다. 그럼 400만원에서 245가 나갔고 월 50이 나갔으니까 155, 55. 이제 105만원이 남는다. 이제 105만원이 남았는데, 그럼 105만원은 정말 다 쓸 수 있는 돈일까? 사실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우리에게는 경조사가 있다.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경조사가 이제는 좀 잦아들어 2달에 한 번 꼴인 것 같다. 그리고 아직은 장례식보다는 축의금이 많다. 경조사 2달에 한 번 꼴이니까 한 번 갈 때 10만원이라고 잡으면 한 달에 5만원 꼴이다. 그럼 이걸 빼고 나면 100만원이 남는다. 그럼 이 100만원은 오롯이 쓸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올 10월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고, 치과나 큰 병원에 갑자기 가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기에 20만원씩은 빼둬야 한다. 복비, 이사비, 병비. 그럼 이제 남은 돈은 80만원이다. 400만원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80만원만 남는다. 이 80만원이 우리의 순수 생활비다. 우리는 이걸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외식도 간간히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내 차 주유도 해야 되고, 생필품도 사야 되고, 다음 달에 신랑차 블랙박스도 사야 한다. 결국 거지다. 400만원이 아주 순삭됐다. 즉 우리는 400만원에서 시작해서 고정지출 245만원, 행사, 가족, 세금 등으로 한 달에 50만원, 경조사 5만원, 이사, 병원 등의 예비비 20만원, 순수생활비 8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 혹여 아주 혹시 연말에 돈이 남는다면 1년 400만원씩 12달 4,800만원을 꽉 채워서 다 쓸 거다. 여행을 한번 더 가도 되고, 서로 갖고 싶은 물건을 사도 되고.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기회비용으로 시간과 돈을 요한다. 지난 6년 동안 충분히 겪었고, 이번엔 행복을 누릴 차례이다. 나에게 주어진 건 이제
순수생활비 80만 원을 얼마나 알차게 잘 쓰고 행복을 누리느냐입니다.